네, 수요일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자, 2부의 문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시나요? 예, 우리투자증권이요. 네, 우리투자증권 사셨어요. 예. 혹시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2,030원이요. 12,03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예, 얼마나 60%. 담으셨어요? 60%. 60%요? 예. 비중이 적지가 않으시네요, 시청자님. 아유. 근데 저는 이거 팔지 네. 않고 사기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물타기만 했죠. 계속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증자 7,000원짜리 증자도 받았고요. 아, 그러셨군요. 좀 오래 들고 예. 계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정말 기간을 갖고 오시는 내내 좀 좋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답답하셨을 텐데 예.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거 원금 회복은 가능한지 아니면은 얼마만큼 손절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전화를 좀 상담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또 M&A 이슈까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니까요. 그렇죠.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오늘 마감값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12,4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소폭 밀렸습니다. 0.1% 내렸고요. 8,890원에 마감가 형성이 됐습니다. 증권주입니다. 일단은 여기 증권사에 나오신 동양증권 지문상대리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증권사가 최근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구조조정도 있고 많은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투자증권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좀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 달 전부터 이제 농협금융지주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분의 한 30% 정도는 인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신탁이라던가 아니면 자산관리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내 빅3 증권사 중에 속하고 있는 최대 이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가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업황도 안 좋고 시황도 안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과 자산관리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모든 이제 증권사 주가 보시면은 거의 이제 하방을 계속적으로 뚫지 못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이제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816%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좋게는 나왔지만 현재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큰 원인은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시지만 거래대금에 대해서 증권사의 주가랑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증권사는 수수료 중개 피를 먹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시도 그렇게 많이 버텨주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익, 그러니까 증권사 매매를 통해서 수익하는 것도 있지만 자산관리 수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산관리 수익도 지금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PBR 밸류가 0.5 수준에는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증권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이 정도에는 빅3 증권사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의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봤을 때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좀 실적 기본적인 측면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좀 핫하게 나왔던 이 M&A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퇴직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400여 명 정도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슈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그 농협금융지주에서 일단은 지분 인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증권사에서 그 구조조정을 가장 하는 이유는 증권회사에서는 지금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만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가 절감이 될 거고요. 인건비가 절감이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증권사는 인건비 말고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가는 거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좀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IB,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부분이라던가 자산운용에 대해서 최근에 롱숏 펀드라든가 이런 유명 자산운용에 대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는 지금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많은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황,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활발해져야지 증권사, 특히 증권사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증시 침체가 수익성의 저하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었죠. 근데 농협 금융지주가 이번에 인수를 하게 돼서 일단 37% 정도 지금 인수가 된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대주주에 대해서 지분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 37%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 그러니까 대주주의 요건은 충족이 돼 있겠지만 지금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협 지주에서 추가적인 인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증권사는 위탁매매, 그리고 자산관리, 그리고 IB, 상품운용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탁매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수료율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회전율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증권사에 나오는 수익이 별로 없죠. 최근에 온라인 수수료 보면 다 무료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제로성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이 좀 약간 틀림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자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사가 자산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삼성증권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도 삼성증권은 자산관리를 필두로 하고 있겠지만 수수료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차별성이 별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체에 있는 국면이고요. IB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이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죠. 시청자분께서도 유상증자를 받아들였죠. 그 유상증자의 가장 큰 원인은 대형 IB로 성장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할 수 있는 건 없죠. 유증하고 난 이후로 특히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많이 남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 대한 정말로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래저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시장에서는 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표에 보니까 영업환경 개선 여부로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는데 굉장히 좀 잘 와닿습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락을 면하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런 표를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게 더 이상 좀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정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또 손절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뭐 시청자분께서도 유증을 받으셨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박스권 돌파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장기 하락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었던 12,000원 정도대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던 이유는 농협금융지주에서 인수를 해주면서 지금 뭐 우리투자증권이 농협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 농협이 가지고 있는 그 단위 농협에 대해서 자산운용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이슈로만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박스권 내에 있었던 정고점 부분인 9,300원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시를 해드리면요, 목표가는 일단 9,300원대로 정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을 정해드리겠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유증까지 받았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IB를 가지고 있는 빅3 증권사가 굉장히 그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홍콩이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그 해외 법인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8,700원 적어드리겠지만 시청자분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땐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가격대는 좀 지정해드리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 변화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시청자님, 예, 네, 단기적인 일단 대응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고려를 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또 나중에 예.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증권주 중에 하나였죠. 우리투자증권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분의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지문상 대리 투자 의견 매도로 제시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9,300원 단기적인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400원으로 제시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문자 참여입니다. 핸드폰 뒷자리가 1140님께서 LG 상사를 3,5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이 또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40%를 현재 담고 계신 상황인데요. 오늘 마감가가 27,900원입니다. 현재 좀 크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LG 상사 기다리면 계속해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까 말까나 이게 이제 가장 문제신 것 같은데 결론 좀 말씀드리면 옵니다. 그 가격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지금 이 LG 상사를 아마 최근 들어 좀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LG 상사의 기업 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재무 적정가를 따져보게 되면 대략 한 28,900원, 그러니까 29,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종가 27,900원이니까 재무적 적정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어떤 이슈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이런 그 종합 상사 주식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부분인데 사실 LG 상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상사가 붙었으니까 종합 상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갖춰진 종목이고요.
그리고 2분기는 아마도 지금 현재보다는 분명히 좀 노출될 수 있는,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과 기업의 재무적인 적정가와 따져봤을 때 현재 가격권대는 분명히 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익히 뻔히 얘기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 시청자님 매수하신 35,500원 가격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가격권대를 보게 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석에 나온 컨센서스는 대략 한 37,000원 정도까지도 가격권대가 형성이 됩니다만, 재무적 적정가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실적이 플러스 되는 것을 가지고서 주가 상승 가능 폭을 제한해 보면 34,000원권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이 아니시라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오는 시점까지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시고 매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손절가 혹시라도 한번 시청자님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죠? 저평가 종목인데 손절가 굳이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개별 기업이라면은 저평가 종목이라도 손절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손절가를 지금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가를 더 밑으로 낮춰서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의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LG 상사에 대한 전략 성공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 사셨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9,000원에 비중은 20%예요. 39,000원에 들어가셨고 20%요. 예. 좀 오래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한 6개월 됐나? 그러셨군요. 갖고 계신 동안 좀 답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내가 답답하셨죠. 사고부터는 계속 빠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난해 연말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10월 달인가. 정말 그 이후로 쭉 빠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던데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요. 지금 가격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자세하게 여쭤볼까요? 지문상 대리님이요. 지문상 대리님요. 알겠습니다. 대리님. 일단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청자분께서 39,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충분히 시간 기다리시면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결국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찌라시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삼성중공업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건설주들 굉장히 빅베스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베스,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수주가 이번 연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부터 1분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 부분은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처음인 뉴스인 양 계속적으로 악재 아닌 악재의 뉴스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수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거는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더 심하게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선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 실적을 통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상황임은 그 시청자분께서는 좀 조급해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요. 해외 사업 부분인 삼성중공업이 LNG선과 이제 쉐빙선 부분을 하고 있는데, LNG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특히 2년 전에 저가 수주를 했었던 부분은 이미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작년 고점인 4,580원대에서 하락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은 오늘 기점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5일선, 21선이 정배열로 연결이 되면서 장기 하락 추세를 뚫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9,000원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요. 비중을 조금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급하게 걱정하시거나 걱정하시고는 뭐 무서워하시지 마시고요. 조금적인 가격이 빠졌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가격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예, 일단 단기 같은 경우는 121선 부분이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900원 정도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확신이 드셨나요? 그래, 한 10%만 더 늘릴까 싶은데, 네. 27,000원 할 때 못 산 게 후회스럽네. 그러게요. 그러실 것 같아요. 32,000원으로 일단 추가 매수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게 남아 계신가요? 예, 뭐 내일이라도 추가 매수 좀 할게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좀 생각보다 안 움직인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예, 예. 네, 조선주 가운데서 빅3입니다. 삼성중공업 전략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드리만님께서 조이맥스를 사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35,100원에 매수를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현재 담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34,600원에 오늘 마감가 형성이 됐는데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이 게임주 중에 조이맥스 어떤가요? 35,100원에 뭐 특별히 우려스러운 가격 아니고요. 위메이드의 자회사로 돼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그 합병권에 관련돼서 겹불죄가 되는 그러한 그 종목에 관련돼 있는 게임 업체인데, 다른 걸 일단 배제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좋아진다. 올해 좋아질 거라면 이 보통 올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럼 아주 슬금슬금 연초부터 움직이고 올해 별로일 것 같다. 이렇게 된 종목은 올해 고점, 초반이 고점이고 계속 지금 야금야금 내려왔거든요. 이 종목 가만히 보면 올 1월 달 그 말쯤 돼서 저점 찍고 나서는 꾸준하게 우상향 돼 있는데, 이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직 크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스테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권대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크게 무리 없는 부분이고, 아마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4만원권대인 4만원권대 또 45,000원권대 향해 갈 수 있는 모습인데, 1차적으로 한 4만원권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게임 업체들이 실적이 호전되는 시점이 예전같이 어느 특정 시기가 아니고 막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소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또 뭐 이 한류 관련주 뭐 이런 것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충분히 아마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4만 원을 일단 매도가는 가격권대로 설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추세가 이어지니까 굳이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4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이맥스 때문에 고민하셨을 텐데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이맥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요.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